추가 질의, 보충 질의를 하기 전에요. 저도 한두 가지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부적으로 이번 계엄 사태, 포고령 관련한 그 위법성과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느껴서 문제 제기하신 분 있으십니까? 문제 제기라기보다요. 네. 저도 그 당시에 좀 늦게 한 11시 한 30분 정도에 입청을 했는데, 당시 저는 이제 경비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떨어져서 좀 판단을 했는데, 사실 또 우리 서울경찰청에서도 최초에 그 진입을 좀 막았다가 다시 좀 풀었지 않습니까? 한 20분 정도. 그 와중에 이제 포고령이라는 걸 우리도 찾아야 되겠다. 이거 제대로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계속 포고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차였고, 포고령이 이제 저희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언론이든 인터넷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사실 좀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어서 서울청장께 제가 좀 기소바로 얘기를 한 그게 있는데, 이 다소 좀 논란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청장께서는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몇 시 정도에 그랬습니까? 그 정확한 시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아마 포고령에 근거를 해서 실제로 우리 출입을 통제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경찰이 이번 계엄령 사태나 포고령 내용이 소위 말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어떤 해상권이라든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 불체포 이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위반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명령과 법령을 혼돈하거나 주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명백히 위법한 그런 이 판단을 경찰에게 이 명령이 내려왔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저지선이 없었다.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5.18이라고 하는 그런 계엄령 사태에서 우리가 겪어서 다 학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누구나가 이 계엄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그 순간적으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지선이 구축된 거예요. 그런데 법령을 집행하고 그야말로 국가의 중요한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이런 판단 하나를, 이런 문제제기 하나를 없었다는 거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제는 우리 차장께서 대단히 깊이 있게 알아듣고 대안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에 대한 공부가 검찰 14만 경찰에게 정말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어떤 수사 기법이라든가 체포 기법이라든가 이런 교통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저는 이 경찰에게 있어서 가장 존중해야 될 헌법과 기본적인 법령에 대한 공부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검토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검토해서 시행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그 경찰의 압수수색 지금 거부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압수수색이 저지됐죠? 경호처에서 안보시설 이유로 저지한 거. 자, 그럼 정당한 겁니까? 적법한 집행하는데 그 막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거 아니라 불법이죠.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요. 탄핵 심판문을 한번 봐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 했는데 그때 압수수색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고 또 이 조사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탄핵의 주요한 사유로서 이 탄핵 심판문에 지금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검찰이나 특별조사의 이 탄핵 헌재 결정문입니다. 결정문. 거기에 있는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서 피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배 행위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주요한 것이 당연히 존중해야 될 사법기관의 또 이 조사라든가 경찰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이걸 거부한 사례는 이미 헌재 결정문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로서 지금 명기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이 보류되거나 방해되거나 제지되는 것은 대한민국 법령을 기본적으로 이 무시하는 행위예요. 범법자예요. 현장에서 체포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는 보안 그 기관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진입하기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압수수색 탄핵 사유라니까요. 예.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당사자가 국가안보시설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수본부장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차장께서요. 물론 지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알겠습니다. 용산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대통령 범법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가지고 이 법질서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요 말이 좀 너무 많습니다만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좀 나오세요. 경비안전계장은 지금 자 경비안전계장 예. 이 발언 때 나올 때 그래도 A를 갖춰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지적하잖아요. 다른 의원님들 오실 때도 고개를 그렇게 뻣뻣이 쳐들고 오는 것이 정상입니까? 다른 증인들, 다른 그 답변자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경고했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긍심입니까? 다시 들어가 앉으세요. 오늘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서울청 경비안전기장 앞으로 나오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그렇게 경시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보여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국민을 상대로 한 경찰을 업무 집행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지금 서울청 안전계장 23시 07분에 말입니다. 22시 47분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통제를 했어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서울경찰청장님 지시 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시를 받은 적 없어요? 그 외에 지시 받은 거는 뭐 그 전후입니다만은 차장님들 연락해서 출근하시도록 해라. 이 조치에 대해서 국회를 완전히 통제해라.
이건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유일하게 서울청장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자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차벽을 설치하라는 거는 청장님 옆에서 다른 부장님인가 차장님 한 분이 좋습니다. 말씀하시면 들었습니다. 자, 23시 07분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라. 이 조치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서울청장님입니다. 자, 2시 33분 다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해라. 이건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서울청장님입니다. 이 무선 기록상에는 서울청장은 23시 54분 이런 지시가 이 무전 기록에 나옵니다. 서울청장으로부터의 어떤 기록은 안 나와요.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다. 네? 구두로 받았습니다. 구두로? 예. 23시 33분하고 23시 54분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무선망을 통해서 알려진 시기보다 더 이 20분 빨리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20분 빨리 집행된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무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무전을 하는 무전 요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지시로 근무자들도 알아듣고 근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관련해서 지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받은 사실 없습니다. 받은 적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경비단장으로부터 연락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세영 경비단장이 이 자리에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출석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확인한 과정에서 보니까 불출석 사유도 없이 출석을 안 했는데 오다가 지금 이 대통령실의 지시로 다시 그 차량을 돌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이 정도로 지금